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네. 자, 안녕하세요. 박병입니다. 네. 자, 우리 열심히 들으시던 분들이 이렇게 잘 안 나오시네요. 4월, 3월.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건데. 이때부터 힘을 내야 되는데. 많이들 바쁘신가 보죠? 그쵸. 이게 우리 세대는 실강이 주로 미디어가 우리한테는 안 어울리잖아요, 사실. 실강이 좀. 그래서 열심히 좀 수업에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못 나오신다 하더라도 동영상이라도 우리가 꼭 챙겨서 진도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갈 길이 머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92페이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개계약제도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계된 얘기가 되겠죠. 지난 시간까지는 개설 등록, 사무실 여는 거, 이딴 것들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중개계약제도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중개계약제도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하는 계약이죠? 의뢰인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과 중개업자,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계약입니다. 그렇죠? 중개계약, 이것도 계약이에요. 다만 공법적으로, 즉 공인중개사법에 제재를 받는 그런 계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여기서 중개계약제도 하면 일단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전속중개계약하고 연계시켜서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렇게 연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중개계약의 종류 그러면 우리 뒤에 실무에서도 그 계약의 종류 이런 거 나올 텐데,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본다면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요. 전속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 순가 중개계약 이렇게 우리가 4가지 정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분들이 흔히들 알고 있는 그런 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구두로도 얼마든지 되고요. 여기 이제 서식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의 서식. 이건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그냥 권고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요거는 이제 서식이 법정 서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속중개계약하고는 이제 독점중개계약은 좀 비교를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가중개계약은 수수료, 보수, 중개보수 초과 수수하고 이제 연계시켜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중개계약의 의, 자, 거래계약과는 구분되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해요? 갑과 을이라는 사인들 간의 거래 계약이 있으면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요걸 중개를 하죠. 요걸 중개하는 과정에 둘이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요 계약을 지금 중개계약이라고 부르죠. 중개계약. 자, 요 중개계약의 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중개계약의 종류 한번 봅니다.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를 좀 해보셨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려보셨을 것 같아요. 뭐 집을 얻는다든가 세를 놓는다든가 뭐 이런 일들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리셨을 텐데, 그냥 문 열고 들어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아니면 바쁘게 지나가면서 그냥 내 집 좀 팔아줘, 내 집 좀 놔줘.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오케이 그러죠? 그러면서 연락처 물어보잖아. 이게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일반 중개계약. 자, 일반 중개계약은, 자, 이렇게 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을 맺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그 계약을 성사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럴 의무는 없죠. 이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일반 중개계약은. 그러다 보니까 중개보수나 이런 것들도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딱 안정적으로 챙기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개보수는 누가 가지게 되죠? 이때 일반 중개계약 하게 되면 여러 명한테 지금 집을 내놨죠? 그러니까 먼저 성공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렇죠? 먼저 성공한 사람.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걸 하고 있어요. 2번에 전속중개계약 가시면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권의 독점성을 부여하는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권의 독점성을 부여하는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전속중개계약의 특징은 전속중개계약 기간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요. 계약기간, 거래, 중개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보통 3개월로 보게 됩니다. 3개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월간 전속중개계약을 했다 그러면 자, 을의 경우에 A와 전속중개계약을 했다. 3개월짜리 했다. 그러면 을은 3개월 동안 다른 사람하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3개월간은 자기가 했을 때 중개보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요 소개를 해줬더니 배제하고 둘이서 그냥 계약을 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 또는 이렇게 해놓고 얘가 다른 중개업소에 가서 그 중개업소에서 소개시켜줘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일반 중개계약 같으면 이게 일반 중개계약 같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소개를 해줬는데 일반 중개계약에서도 소개를 해줬는데 배제시키고 둘이 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보수나 이런 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소개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약하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전속중개계약일 때는 어떠냐 이 얘기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기준으로 보시면 자, 오른쪽에 다른 자, 의뢰해준 개업공인중개사 소개해줬는데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맨 첫 줄 중개보수 전액을 지불한다. 니은번에 전속중개계약에서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직접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에는 중개보수 지불 의무가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A가 소개를 해줬어요. 소개. 배제시키고 둘이 계약했어요. 전액 다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약해놓고 B라는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소개해줘 그래가지고 B가 이렇게 연결해줘서 둘이 계약을 했어요. 이때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두 가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두 가지. 세 번째는 을이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쟤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둘이 계약을 했어요. 이게 스스로 한 거죠. 그렇죠? 이럴 땐 과연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건 전부 다 중개계약 기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개계약. 그래서 거기 그러나 해서 니은에 중개보수 지불 의무가 없다. 이것은 미국식 전속중개계약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앞으로 설명하는 우리나라 전속중개계약 제도와는 조금 다르다. 이게 미국식이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찾았을 땐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게 미국식이라는 겁니다. 디귿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여 독점중개계약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자기 스스로가 발견을 해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은 다가 아닐지라도 일정 부분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스스로 발견했을 때 계약한 거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거면 독점중개계약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독점중개계약의 내용을 100%또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일부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수료, 법정 수수료 50% 범위 내에서 실비 정도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름대로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런 비용을 요거 한도 내에서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다. 전속중개계약. 자, 그래서 미국 거는 굳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전속중개계약은 어떻게 세 가지 케이스 전부 다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